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갑니다. 북한이 연초부터 미사일을 쏩니다. 벌써 6차례인데요. 이거 좀 또 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좀 무섭기도 합니다. 왜 자꾸 쏘는 걸까요? 우크라이나도 좀 불안한데 이거 왜 쏘는 걸까요?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한 번 더 쏠 수 있다고 정세현 장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올림픽 때는 쉴 거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 건지도 물어보고 무서워하지는 않아도 되는 건지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설날 맞이 긴급 대담 준비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어서 오세요. 예. 미사일을 쏘고 또 쏘고 그렇습니다. 예. 이거 왜 이렇게 쏩니까? 우선 금년 들어서 1월 5일 날 시작해가지고 예. 어제까지 17일까지 6번에 걸쳐서 꼭 10발을 쐈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 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하다고 성격 규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건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연초에 쏘리라고는 기대를 했고 예. 올림픽 전에는 몇 번 더 쏠 거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올림픽이 아직 시작은 안 됐으니까. 예.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는가. 금년 1월 19일 날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 좀 더 됐네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어가지고 예. 거기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정을 했습니다. 네. 미국이 지금 6월 12일 날 2018년 싱가포르에서 합의했던 군사적 훈련 중단 그 약속 깨고 뭐 수백 차례 군사연습을 했다. 합동 군사연습을. 그리고 미국이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도 북한도 미국한테 약속했던 소위 그 핵실험 중단, ICBM 발사 중단 두 가지 소위 모라토리움 이거를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 그걸 깰 수 있다 하는 결정을 했고 두 번째는 미국이 계속 북한을 악마화하면서 적대 정책을 계속하는 조건에서는 국가의 존엄을 지키고 국권과 국익을 계속 수호하기 위해서는 놀라울 만한 무기를 계속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걸 또 결정을 했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하는 것도 이제 취소. 네.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네. 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 앞으로 그 전망이 그렇게 쓰는데 그렇다면은 북한으로서는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직한 무기를 계속 개발해 나갈 수밖에 없다. 네. 그게 바로 지금 믿음직한 무기의 일환이 1월 달에만 지금 6번에 걸쳐서 쏘아 올린 10발의 미사일입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한반도 정세가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뭡니까? 미국이 지금 뭐 계속 그 대중 압박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다 보면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또 하나는 뭐 우리 잘못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어쨌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미국의 전략 자산 같은 것이 많이 우리 여기 배치가 됐어요. 네. 또 우리가 국방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가지고 군사력 증강했죠. 군사를 증강했죠. 그게 북한한테는 굉장히 겁나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부 다 이제 군사적 정세, 한반도 정세 불안정의 원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당하지 않으려면 선제적으로 나를 건드리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신호를 계속 보낼 필요가 있어서 쏘는 겁니다. 네네. 1719님께서 우리도 대응 차원에서 북한이 놀랄 만한 미사일 좀 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선 후보들 대북 메시지 점점 강경해집니다. 윤석열 후보 선제 타격, 안철수 후보 전술핵 비핵화 전에 종전선언 반대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어요. 전술핵 미국이 놔줘야 돼요. 예. 미국이 재배치해 줘야 되니까 근데 미국이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지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러기로 했으면 벌써 지금 그런 식으로 정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고 선제 타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제가 다른 데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선제 타격권은 우리한테는 없어요. 네.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이 무슨 남쪽을 상대로 해서 미사일을 쏘거나 할 때도 이걸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도 미사일을 쏘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결정을
우리 합참의장이 못한다 이거예요. 네. 주한미군 사령관이 대응을 하는데 만약 그렇게 대응해가지고 싸움이 크게 벌어져서 3차 대전으로 번질 것 같으면 미국은 한 방 맞고 끝내자고 그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중국도 압박해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조 기자 얘기했듯이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도 지금 굉장히 그 사람들이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 지금 첨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때문에 그 자기네들의 군사력을 갖다가서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선제 타격 우리는 못하고 우리도 미사일 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우리도 미사일을 근데 북한이 근데 남쪽을 상대로 해서 미사일을 쐈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주로 제가 동해상으로 쏴요. 네. 동해상으로. 예. 그래서 바다에 떨어진단 말이야. 네. 방향을 남쪽으로 틀지도 않고 서남쪽이나 동남쪽으로 틀지도 않고 쏘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미사일을 북쪽을 향해서 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도 동해상으로 뭐 미사일을 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것이 남쪽으로 내려면 동해 길이가 좁아가지고 잘못하면 일본 쪽으로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미사일 쏘자 그런 것은 이 지정학적 그 특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선택하기 곤란한 선택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안보관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압도적인 힘으로 굴복시키겠다고는 그 말이 북한으로 하여금 앞으로 점점 더 그래 압도적인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면은 우리도 압도적인 힘으로 너희들을 굴복시키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군비 경쟁 시대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인 힘이라는 건 듣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시원하고 좋지만 속 시원하죠. 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완전히 군비 경쟁의 마당이 돼버려요.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또 군사력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면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국방 예산에다 돈을 들이 쏟아 부으면 경제는 진짜 그야말로 손은 누가 키웁니까? 경제는 어떻게 하고 복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네.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북한이 그런 짓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외교를 통해서 네. 한미 간의 협력을 통해서 협상으로 뭐냐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간의 협상이 시작되도록 하고 남북 간의 또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그 미국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나가는 게 대책이지 압도적인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 그거는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정책일 겁니다. 그게 실제 정책으로 옮겨진다면 우리 국민들 아마 불안해서 살기 어렵고요. 증권시장 당장에 춤출 겁니다. 네. 증권시장.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고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때 평화가 흐를 때는 그때는 미사일 안 쐈는데 핵실험 그런 것도 없었는데 7294님 그런데 북한에게 따끔하게 채찍질하는 사람 어디 없습니까? 핵탄두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언제까지 북한을 신뢰할지 안타깝습니다. 얘기해 주십니다. 지금 핵탄두까지 실어가지고 날리지는 않았어요. 네네네. 그거는 잘못된 말이고요. 그건 잘못된 거고 네. 미사일은 쐈는데 네.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계속 쏘는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니까. 예. 그러니까 남쪽을 그 겨냥한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일본을 직접 겨냥한 것도 아니에요. 위협은 아니고 그냥 쏘아만 그렇지. 쏘고. 그러면서 우리 이런 힘이 있다. 네. 각도를 달리면 너희를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는 되지만 그거를 그리고 그것은 대상이 우리가 아니에요. 솔직한 이야기로. 네. 대한민국이 아니고 미국도로 지금 너희 지금 중국 때문에 정신없고 우크라이나 때문에 정신없어가지고 우리 문제는 북한 문제는 깨끗이 잊어버린 것 같은데 나 좀 봐주라. 나 좀 봐주라. 네. 계속 우리를 무시하고 이렇게 방치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엄청난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너희들 골치 아프게 만들 수 있어 미국을. 예.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나를 말려줘 하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나 좀 봐줘. 나 좀 말려줘. 이렇게 하고 지금 미사일을 지금 바다로 계속 쏘다가 그렇지. 미국에서 반응이 없어요. 아우 내가 바쁘다 지금. 설 명절에다가 우크라이나도 있고 다른 것도 미국은 설 명절은 아니지 지금. 네, 그래도요. 네. 거기에 동포들이 많이 사니까. 그래. 자, 근데 미국에서 반응이 없으면 북한이 또 도발 수위를 높일 것 같아서 그거 걱정.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이번 정치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19일 날 정치국회에서 네. 금년이 지금 김일성 탄생 110주년입니다. 네. 4월 15일. 예. 그다음에 2월 16일이 김정일 탄생 80주년이에요. 네. 그래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소위 그 업적을 기리고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국도 건드릴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난 힘을 가진 국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계속 이런저런 그 군사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결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2월 16일은 올림픽 기간 중이기 때문에 미사일 같은 건 쏘지 않겠지만 4월 15일 전후에서는 아마 큰 걸 하나 쏠 것 같습니다. 아, ICBM이나. 그렇지. 왜냐하면 더구나 김정일 위원장이 2011년 17년 11월 17일 날 세상을 뜬 뒤에 김정일 위원장이 바로 이제 집권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실질적이 아니라 법리상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된 것은 2012년 네. 12년 4월 12일입니다. 네. 조선노동당 제1비서로 추대됐어요. 그러니까 4월 12일 그 당권을 장악한 4월 12일과 김일성 주석 110주년 탄생 기념일인 4월 15일 사이에 아마도 대대적인 열병식을 하거나 한쪽에서 하면서 동시에 함경도 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미사일 발사를 하리라고 봅니다. 대륙간 ICBM급을. 네. 핵실험을 제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거 좀 걱정이 됩니다. 핵실험을 지금 그전에 핵실험장을 쪽에 함경북도 쪽에 있는 핵실험장을 입구를 파괴한 적은 있는데 풍계리가 아직도 건재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직 지금 갱도를 거치는 징후는 안 보이지만은 그것을 완전히 흘러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언제든지 복구할 수 있다는 그 얘기고 필요하다면은 금방 복구해서 7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4월 달에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3월 9일 날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정책 조정을 하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이제 참 고달퍼질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다시 뒤로 후퇴해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이제 물러나는데 몇 달 안 남았고 예. 새 정부는 출범하기 전이고 그럴 때 북한이 그야말로 남쪽한테 굉장히 위협이 되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미국한테 신호를 보내는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 네. 북한의 목적, 북한은 뭘 얻으려고 지금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대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짓을 계속하고 미국을 겁주는 행동을 하면은 네. 미국이 결국은 처음에는 뭐 유엔 제재를 하겠다고 나서거나 또는 동맹국들과 협의를 해서 북한을 혼내주지 않은 외교 회담도 하지만 네. 더 세게 나가면 결국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하자고 뒤로 접촉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더 사고 치기 전에 우리가 빨리 좀 만나자. 다 그런데 중국 문제하고 우크라이나 문제만 신경을 쓰는데 가만 놔두면 나도 중국, 우크라이나 이상으로 당신네들 괴롭힐 수 있어. 빨리 그리고 미국과 협상을 시작해서 어려운 경제 문제도 좀 풀어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은 저렇게 미사일을 쏘아대는데 미국의 전략이 궁금합니다. 주한 미국 대사로 대북 조정관 출신 골드버그 내정됐다는데 우리한테는 좀 좋은 신호입니까? 아니요. 그게 우리한테는 뭐 결과적으로 좋은 신호. 그 대북 정책, 대북 제재 담당관이었던 사람을 지금 대사 내정자로 발표한 것도. 그러니까 김유리 씨가 아니고 지금 골드버그가 오네요. 글쎄, 그러니까 제 친구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쪽에 윤석열 후보가 선제 타격을 얘기하니까 그래? 뭐 지금 아직 대통령도 아니고 당선자도 아니지만 그래 한번 해볼래? 응? 선제 타격 할 수 있어? 지금 몇 번을 쐈는데도 선제 타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지금 확인이 됐잖아요. 예. 확인이 됐잖아요. 미국이 안 움직이니까. 예. 그런데 무슨 놈의 선제 타격이야 하는 그 의미도 있고 대북 정책, 대북 제재 조정관이 한국 대사가 된다? 그래? 좀 골치 아프구만. 그러면 정말 좀 그런 사람이 제정신이 들도록 하려면은 우리와 협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고 북쪽과. 네. 그러려면은 더 세게 나가라. 네. 더 세게 나가면은 미국은 결국 뒤로 사람을 보내더라.
여러 번 그렇게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 지금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냥 강공을. 또 하나. 네. 지금 북한 경제가 어려워요. 예. 어려웠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그 자신감이 없습니다. 네. 근데 경제적으로 북한 주민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군사적인 그 힘을 과시해 가지고 경제는 어렵지만 군사적으로는 우리가 빵빵하다. 예.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기 위해서도 이런 짓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2000년대 초반에 북한에 취재 가보면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우리가 경제는 떨어지지만 군사력으로는 군사력 먹을 게 없다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고 있는데도 계속 군사력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사강국, 경제강국, 군사강국, 문화강국 그런 사상강국. 네. 그 사상강국 기본적으로 자기네는 사상강국이래. 그리고 경제는 좀 떨어지지만 군사강국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꿀릴 거 없다 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네, 했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런 상황에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군사적으로 이런 이 위협적인 행동을 해서 미국이 자기네들을 괄목상대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봅니다. 네.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수위는 높이고 미국은 국내 현안으로 정신이 없어서 한반도까지는 좀 살필 겨를이 없는 것 같고요. 한반도는 지금 한국은 대선 기간에 또 강경 보수 메시지만 나오고 북한이 저렇게 계속 미사일 쏘고 그러면은 방향은 남쪽이 아니지만은 그 불똥은 우리한테 떨어진단 말이야. 예. 그래가지고 그걸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이 후보가 오히려 속시원하다 하는 식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북한도 그런 행동이 남한의 대선 전국에서 어떤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계속 이게 우리 국민들이 보수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도록 하면 저희들 남는 게 없어. 그래요. 북한 득될 것이 없어요. 남쪽에서 소위 평화지향적인 그런 그 세력이 집권을 하면은 자기들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러지만 안보지향적인 세력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그건 북한 경제는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도 좀 심사숙고를 해야 돼요. 네. 핵 포기해라. 그러면 대화도 하고 경제 지원도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핵이라는 게 핵 문제가 30년 넘은 문제인데 핵을 포기시키려면은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해 가면서 경제 지원도 해줘가면서 차례차례로 이만큼 줄 테니까 핵은 이만큼 포기해라. 그다음에 경제를 이만큼 더 크게 지원할 테니까 미사일을 이만큼 내놔라 하는 식으로 해서 단계적 동시 행동으로 풀어야지 핵을 먼저 포기하라? 절대로 안 합니다.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을 포기하면 그날로 미국한테 맞아 죽는다는 생각을 북한은 하고 있어요. 네, 그건 방법이 아니겠네요. 방법이 아니지. 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그때 남북 관계도 활성화시키고 경제 지원하겠다는 네. 그런 순서가 바뀐 정책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나 한반도 현실로 봐서는 그리고 북핵 문제의 속성으로 봐서는 네. 이 제재도 조금씩 해제해져 가면서 그만큼 북핵 문제가 속도를 내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소위 선 제재 해제 네. 후 북핵 문제 해결. 네. 그런 순서로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북이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데 설날 저희는 불안해할 필요는 없죠. 이게 상대가 우선 미국이다. 네, 상대 미국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쏘는 그리고 거다. 앞으로도 지금 올림픽 기간 중에는 쉬겠지만은 네. 앞으로 또 2월 16일 날 큰 열병식을 하면서 네. 대단히 그 위력적인 무기를 선보일 겁니다. 선보이고 4월 15일 전후에서는 한 방 쏠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놀라지 말고 네. 오히려 미국이 빨리 저런 북한을 달려가지고 협상으로 끌고 나올 수 있도록 한미 간의 협의를 긴밀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